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서 결국 파면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묘한 국민의힘 내부 또는 당원들 사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도 어떤 미묘한 흐름, 변화의 흐름이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국민의힘 내부 자체에서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랄지 일부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나왔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당의 어떤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과한다거나 이제 반성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의견이 뭐 언론에 나가서 뭐 그냥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윤희수 여의도 연구원장이 아주 처절한 사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력의 줄선 정치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내용의 정책 연설을 해서 정강정책 연설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파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또 여기에 누가 공감을 하는지, 이런 부분,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극하게 반대하신 분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의 어떤 싱크테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24일 날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희수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또 퇴임 후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정강정책 연설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강정책 연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달라,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정강 정책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사과를 할지, 그다음에 퇴임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그 연설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제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 일단 뭐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윤 원장이 지적한 것은 당정 관계예요. 당정 관계. 그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살피면서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여기 두 명의 당대표는 누구죠? 바로 이준석 그리고 김기현, 그 당시 대표를 이제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 이게 바로 나경원 의원이랄지 안철수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을 서는 정치가 결과적으로 계엄을 하도록 결과를 일으키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하려면 당에게 알리고 협의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당을 너무나 대통령이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계엄 계획 자체도 당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당을 알기를 뭐 자기가 세운 당 대표니까 뭐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당 대표랄지 당이 알렸다고 한다면
다 용산으로 달려가서 결사코 저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에도 알리지 않고 또 혼자 독단으로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당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직적 관계고 당을 알기를 너무 대통령이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내용도 좀 관심이 있는데 퇴임 후에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제 파면 당하고 사죄로 돌아갔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기고 돌아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겼는가? 일단 파면 당한 거 맞잖아요. 비상계엄이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파면당한 거 맞는데 무엇을 이기고 돌아왔는지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윤 원장이 얘기하면 이긴 게 아니고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었다. 이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굉장히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에 나설 때다. 그래서 문제를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3 대선에서 나올 새로운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당적거리라 대통령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은 뭐 내가 구성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뭐 개헌과 관련된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정책 정강 연설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책 정강 연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스크린을 할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공식 입장인데 이렇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그 여의도 연구원장의 어떤 이 방송 연설 내용이 당의 입장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당정 간의 어떤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그런 사태가 도달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고 현재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당 지도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엄 사태 탄핵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우리 당이 변환하고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리에서는 간절한 목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뭐 사과와 참회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친윤계에서는 이제 비판적 의견을 당연히 냈어요. 김재원 최고가 대표적으로 냈고 나머지 친윤계 재선 의원도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 상의가 이제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권 원내대표가 뭐 공감을 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좀 명확히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관계를 이제 재설정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뭐 시발점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리거 이제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이 정도의 어떤 공식적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권 원내대표가 여기에서 공감 표시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선까지는 결과적으로 비상계획과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후보는 당연히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려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 강 건넌다 하더라도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어떤 반성과 사과, 그것도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이거 없이는 이번 대선은 그냥 물 건너간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로 파면됐잖아요. 잘못됐던 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당연히 반성은 전제가 되고 사과는 분명히 해야 하고, 이걸 넘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선에 기회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